네. 기고만장 기자실이 좀 조용하다가 다시 또 여의도에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열전. 자, 이상배 기자. 네. 이상배 기자가 얘기하는 기업들은 정말 미래가 아주 그 유능할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을 지난번에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소개할 때도 그랬고. 자, 이번 시간에는 특집으로, 개국 3주년 특집입니다. 어떤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뭘 추천을 해도 뭐 당분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괜찮을 거, 정말 고심 끝에 하나 뽑은 게 있습니다. 바로 NC 소프트입니다. 그나마 괜찮을 거. 네. 사람들이 이제 장이 빠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덜 빠진 종목을 살 거냐 이런 고민이 쌓이는데 제 판단은 덜 빠진 놈을 사는 겁니다. 덜 빠진 놈이 오를 때 더 오릅니다. 항상 그랬었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많이 빠진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낙폭이 크다, 그만큼 또 회복이 많이 된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좀 덜 빠져서 좀 하반 경직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NC소프트 이 차트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NC소프트. 띄워놓고 있는데요. 네. 일봉. 자, 일봉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거의 조봉. 장세가 거의 뭐, 박살이 난 상황에서도 NC소프트는 그나마 견조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봉.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장세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 이제 실적이나 뭐 앞으로 이제 장래에 대한 이런 좀 전망이 좀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거시 경제가 좀 불안한데 환율, 금리 뭐 등등 선진국 소비 경기 이런 게 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NC소프트는 이제 거의 불황주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뭐 예컨대 취직이 잘 안 되면 뭐 게임방 가서 게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취직이 안 되면 게임방에서. 어쨌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차기작들이 좀 이제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블레이드 소울이라고 이게 좀 약간 동양적인 세계관 보면 좀 디자인들이 좀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일본에 좀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 봤으면 참 좋겠는데. 네, 참 궁금해요. 네. 네. 그 나중에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네요. 이게 역시 그런데 이게 가끔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네,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고의 MMORPG 게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게임은 길드워인데요. 길드워. 네, 길드워고 길드워 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11월부터 이제 출시가 될 예정으로 돼 있고, 블레이드 소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이제 한국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일본, 대만,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중국, 북미, 유럽 이렇게 런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만 봐도 한 올해가 한 6,800억인데 내년 한 1조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있으니까 영업이익이나 이익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올해가 이제 영업이익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4,000억 정도 되고, 이제 순이익은 올해 한 1,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우리가 3,600억 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한 2배 정도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현재 주가로만 봐도 좀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NC소프트의 개발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중국 시장 가능성이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잠깐 삐끗하면 또 이게 또 저는 많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네네. 중국 쪽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게임들, 뭐 아이온이라든지 많은 리니지라는 게임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 NC소프트가 좀 전사적으로 중국 시장, 그리고 대만, 일본, 동양권 시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드 1에서는 그 길드 워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양적인 그런 컨셉의 게임이었는데, 여기 길드 워 2가 나오면서 새로 추가된 캐릭터들이 대부분 동양적인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은 아예 대놓고 동양적인 요괴 나옵니다. 요괴. 그러니까 굉장히 무림의 강호들과 요괴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완전 본격적으로 겨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게임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도 중국 시장에서는 아마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게임 시장이 아직까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NC소프트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 요인이죠. 네. 저는 이제 이거 약간 뭐 인위적인 자기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약간 약간 NC의 게임들이 뭐 너무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리니지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길드워라든가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못 봐가지고 그런 선정성이나 뭐 폭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이 사회 문제가 된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 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별별 문제들이 많잖아요. 가정 내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심지어 직장인들도 이 게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산당이 세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거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러면 또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또 딴지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몇 번 했거든요. 중국 막 이렇게 진출하는 거 보고 온라인 게임 업체들.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업체 측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산당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거고, 오히려 반가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관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난민들이죠. 도시에 왔는데 지금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제 게임이라도 하면서 이게 좀 반체제 세력화되지 않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공산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으로 티벳에 공급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티벳 쪽으로. 이게 참 이게 상당히 무거운 얘기인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까 불황 주식이다. 불황에 강한 게 이제 그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순기능보다는 좀 이렇게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죄악주, 그렇죠. 담배, 도박 술, 업체들, 그렇죠. 카지노 업체들, 담배, 그렇죠. 술, 이런 게임주들.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NC만 해도 이제 삼성, 현대차처럼 하나의 이제 글로벌한 기업으로 이제 간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삼 기자.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시면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만화도 거의 죄악시됐습니다. 맞죠. 만화도,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뽀로로가 완전 애국자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무릎팍 도사에 뽀로로 아빠도 나왔던데, 최종일 씨라고. 뽀로로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달러를 벌어주고, 우리나라의 이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앞으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건 맞습니다. 폭력적이라 잘 팔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캐릭터들, 여자 캐릭터들은 좀 약간 좀 섹시해야 또 많이. 노출도 좀 심하고. 좀 그런 면이 있고, 이번 게임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과 또 이런 도덕적인 문제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냐,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좀 약간 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야 그 학생들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언제 어떻게 학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땡땡이 치고 게임방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잠자리에 드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학원을 가고 학교 청소년 여러분, 게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NC가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공부를 우선으로 하시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 그걸 좀 비우기 위해서 우리 김진아 기자는 학창 시절에 게임 같은 거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오락실이었죠. 좀 오락실. 오락실과였죠. 오락실과로. PC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자, 김지산 기자가 준비한 종목열전으로 넘어갑니다.